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가뜩이나 요즘 쓰나미다, 지진이다, 조류 독감이다, 육자회담이다 해서 세태도 어지러운데요. 놀랍게도 지금의 이러한 사건들을 예견한 위대한 동서양의 철인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역사상의 위대한 철인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미래를 예지했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격암남사고 그는 누구인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드물었다. 죽음이 끝나고 새 삶이 시작되는 때가 이때로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병에 걸려 죽어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으니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더라. 남사고 예언. 500년 전 대예언가 남사고.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드물었다. 오늘날 그의 말씀이 더 빛을 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명쾌하게 답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급진전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말한 죽은 자도 살리는 해인이란 무엇인가? 조선 땅 전라도로 오신다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분은 누구신가? 귀신이 사람 혼을 빼가며 열집에 한가구 살뚱말뚱한 그 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는 유불선이 다 부패의 세상 일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다. 괴질, 사스, 조류 독감, 에이즈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지구촌 환경재앙과 전 인류의 운명을 가르게 될 천연두 대발과 세계 대전쟁. 이 거대한 운명의 시간 앞에서 우린 작아질 수밖에 없다. 내가 관심이 없어도 이 모든 상황은 혼이 되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다. 남사고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 남사고는 조선 명종 때 서기 1500-9571년 천문지리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를 신동이라고까지 불렀다. 그렇다고 성장해서 장원급제를 하거나 벼슬을 탐한 것도 결코 아니었다. 한때 그가 일종의 천문학 교수인 종육품의 관상감이란 벼슬을 하게 된 것도 역학, 복서, 상법, 천문 등의 남다른 박식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생의 어린 시절에 불영사란 절을 갔을 때의 일이다. 스님 한 분이 선생을 보고 깜짝 놀라며 청기를 받아 눈에 광채가 번뜩이고 있음을 보자 아, 그놈 참 영특하게 생겼구나. 스님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있던 선생이 그럼 스님 저하고 바둑 한 판 두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하자 스님은 마음속으로 바둑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운하다 할 정도인 어린 내가 아무리 총명하다고 해도 나를 감히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어린 남사고에게 쾌히 응낙을 했다. 두 사람은 절 근처에 있는 부용봉에서도 기암절벽이 수려한 노송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광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태고 때부터 아름다운 산세에 몇백 년 동안 망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꼬불꼬불하게 자라난 큰 노송 밑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과 어린 나이인 남사고 선생이 마주하여 바둑을 두는 모습은 참으로 돋보이는 아름다움이었다. 처음에는 이내 승부가 날 것으로 생각했던 노스님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수가 남사고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서 점점 불안해졌다. 남사고는 웃음을 띠면서 장난하듯이 쉽게 두고 있어도 승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자 노스님은 망신스럽다는 생각에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결국 바둑은 나이 어린 남사고가 이겼다. 화가 난 노스님은 갑자기 산천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치며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그러더니 잠시 후 땅속에서 머리와 콧등을 먼저 보이며 큰 황소처럼 변장하여 나타나면서 남사고에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 나타나도 무섭지 않느냐? 고 하자 남사고는 태연한 모습으로 뭐가 무섭습니까? 본래 모습은 스님이었는데요. 하고 대답했다. 노스님은 자신이 어린 남사고와 힘을 겨루는 못난이었음을 깨닫고 후회했다. 그 후 노스님은 남사고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자신이 사부로부터 전수를 받은 천문지리에 관한 각종 비록을 남사고에게 전해주었다.
남사고는 심사녀곡 깊은 동굴에 들어가 그 비전을 해독하여 능히 천기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개인에 관한 미래는 물론이고 나라에 관한 미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와 같은 예언을 비록해놓은 책이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격암유록이었는데 그 유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어 새삼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다. 백호, 즉 호랑이 해 중에서도 흰색을 상징한 경, 금색 같은 흰색인데서 연유, 자가들은 해, 그러니까 6.25사변이 일어나던 1950년에 병화가 있을 거라고 했으며 더욱 신기한 것은 피난처가 지금의 부산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점이다. 이 밖에도 목인백어우 대인 산조비례라 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신비스러움을 알 수 있다. 모기는 박씨성을 말하고 비거우는 죽은 뒤란 의미이므로 박씨를 가진 사람이 죽은 후에는 대인선비례라 하여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왜 하필 최라고 하느냐는 것은 대인사는 최자의 좌측에 있는 사람인자와 상층부에 있는 산자 그리고 세주자 세추자와 같으므로 이를 전부 합치면 최씨가 되고 비례란 말은 다가온다는 뜻이 된다. 그러한 연유에서 그랬는지 앞으로 또 그러한 사실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으나 5.16 육군사혁명으로 박정희 장군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 다음으로는 최규하 대통령이 출연하게 되었다. 남사고 선생은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선조가 왕이 된 후에 임진왜란이 있게 될 것이며 학풍의 대도로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는 붕당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특유의 파자법으로 동인들이 살고 있는 낙산과 서인들이 살고 있는 안산을 기준하여 붕당들의 미래를 정단해 보이기도 했다. 이른바 낙산은 낙자가 마각을 합친 자이므로 말을 타고 가다 떨어진 형상으로서 처음에는 동인들이 구군을 좌지우지하는 대권의 무리가 되나 결국은 각각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 분열되고 서인을 상징한 안산은 글자 그래도 바꿀 흑자의 편안 안자를 합친 까닭의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펴 안전의 대권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온 민족의 수건인 남북통일이 언제이겠냐는 시기도 격암유록에 비록하였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합진년하시 용사적구이월야 백예민족 생진년이라 하여 통일의 그날이 언제인가고 물음에 대한 답이 씌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이나 뱀의 해가 될 것이며 붉은 개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진사년은 12년마다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도 병술은 2006년이고 병진 정사년은 2036-37년이 됨에 따라 우리 모두는 통일이 그날을 기대해 봄직도 하다. 그리하여 통일의 한국을 새롭게 탄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천도와 지도의 신비를 헤아린 선생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자신의 수명이 다 되었음을 알고 객사나 면해볼 생각으로 관상감이란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오는데 귀향길에서 그만 죽게 되니 세상 사람들은 천문지리에 능통한 남사고 선생도 인간의 수명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한탄하였다.